현재 NBA 리그 내 정상급 수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준급 공격력까지 갖춘 공수겸장 스몰포워드 카와이 레너드, 토론토 랩터스 소속 2014 NBA 파이널 우승, 2014 NBA 파이널 MVP, NBA 올스타 3회, 올 NBA 퍼스트팀 2회, NBA 올해의 수비수상 2회, 샤킬 오닐과 맞먹는 큰 손과 스몰 포워드 포지션 대비 엄청나게 긴 윙스팬에 더불어 뛰어난 운동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해 봅시다. 카와이 레너드는 1991년 6월 29일 LA에서 태어났습니다. 레너드는 어렸을 때 주로 축구와 농구를 즐겼는데요. 두 종목에 다 소질이 있었지만 농구에만 집중하기로 선택하였고 이후 마틴 루터킹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레너드가 농구에 집중하고 있던 때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레너드의 아버지가 총격을 당해 사망하게 되었고 경기 직전에 소식을 들은 레너드는 경기에 출장해 15득점을 기록하고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마음을 추스르고 농구를 계속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끝마친 레너드는 눈에 띄는 화려한 플레이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라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샌디에이고 주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팀 내 에이스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2시즌 연속으로 NCAA 토너먼트에 진출시켰는데요. 곧바로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였고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15픽으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팀 내 식스맨이던 조지 일을 내주고 트레이드로 데려오면서 레너드는 스퍼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키 시즌부터 팀 내 식스맨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시즌 중반부터는 선발로 기용되면서 포포비치 감독의 시스템 농구에 적응했는데요. 경기당 평균 24분을 뛰면서 7.9득점, 5.1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활약했고 루키 퍼스트 팀에 뽑히면서 첫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는 스퍼스의 주전 스몰 포워드 자리를 꿰찼는데요. 작년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기록도 올라가 평균 11.9득점, 6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포포비치가 이끄는 샌안토니오에서 뛰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무대도 루키 시즌부터 일찌감치 경험했는데요. 레이커스, 워리어스, 그리즐리스를 차례로 격파하고 처음으로 파이널 무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널에서는 빅3가 있던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 3승 4패로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3-14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62승 20패로 작년보다 더 좋은 팀 성적을 거뒀고 레너드 역시 한층 더 좋아진 수비력에 더해 야투율도 52%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스퍼스 주전 선수들이 어느 한 명한테 의존하기보다 골고루 활약해주면서 댈러스, 포틀랜드, 오클라호마 시티를 꺾고 또다시 파이널에 올라가 디펜딩 챔피언인 마이애미 히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너드는 자신의 수비력을 매치업 상대인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를 상대로 제대로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포포비치 감독은 카와이 레너드의 수비력을 믿고 르브론에게 더블팀 수비를 자제하면서 줄 건 주더라도 히트의 팀 전체 공격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르브론이 공만 잡으면 레너드가 달라붙어 괴롭혔고 설령 스크린을 타고 돌파를 해서 레너드를 떨어뜨려도 앞에 덩컨이 가로막고 있으니 르브론은 인사이드를 마음대로 해집지 못했고 웨이드와 보쉬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시리즈 5경기 동안 한 경기도 100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레너드는 샌안토니오 시스템 농구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이널 평균 17.8득점, 6.4 리바운드, 2 어시스트로 대활약했는데요. 결국 샌안토니오는 2차전 이외의 모든 경기를 잡아내면서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하고 레너드는 역대 세 번째로 최연소 파이널 MVP를 수상하는 최고의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15 시즌에는 잔부상으로 16경기만 출전하면서도 평균 득점은 3.7점을 더 올렸고 경기당 2.3 스틸을 기록하면서 스틸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후반기에는 꾸준하게 활약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수비수상을 수상하면서 어린 나이에 굵직한 커리어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정규 시즌을 서부 2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1라운드에서 크리스 폴, 블레이크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이 있는 LA 클리퍼스와 만나 레너드는 3차전에 32득점을 거두는 등 우수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시리즈 평균 20득점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접전 끝에 7차전까지 가게 되었고 7차전에서 109대 111로 아쉽게 2점 차로 패배하면서 일찍 시즌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15-16 시즌에는 새로운 팀 동료인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함께 원투펀치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초반에는 둘이 동시에 터지는 경기가 몇 안 됐지만 시즌 후반기부터 알드리지가 폼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공수 양면에서 높은 기여를 했습니다. 레너드 역시 자신의 커리어 하이 득점을 갈아치우는 등 더 좋아진 슛 정확도로 인해 평균 득점도 20점대를 넘겼습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올해 수비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수상 후보였던 드레이먼드 그린 역시 그는 정말 받을만하다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 67승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플레이오프에 어김없이 진출하였습니다. 프로 1라운드에서는 멤피스를 상대로 평균 21.5득점 그리고 블락과 스틸을 각각 2.8개씩 걷어내면서 다재다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시리즈 내내 멤피스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4연승을 거둬 시리즈를 스윕하고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는 OKC의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의 화력을 막지 못하면서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팀 내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팀 덩컨이 은퇴하고 나서 맞이한 16-17 시즌, 레너드는 자신과 알드리지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리더십을 드러내었고 시즌 초반부터 불붙은 공격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1월에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로 커리어 하이인 41득점을 기록하면서 르브론 제임스와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둬내는 등 이제는 공격력도 수준급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중에 6경기 연속 30점 이상 득점을 하면서 스퍼스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3월에는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로 경기 막바지에 역전 3점 위닝샷을 성공시킨 후 제임스 하든에게 체이스 다운 블락을 선사하는 등 MVP급 퍼포먼스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팀은 올해도 서부 2위를 차지해 플레이오프를 밟았고 레너드는 1라운드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야투율 54%에 평균 31.2득점이라는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면서 4승 2패로 팀을 2라운드로 이끌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제임스 하든을 마크하느라 1라운드 때보단 득점력이 살짝 저조했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공헌하면서 4승 2패로 휴스턴을 꺾고 서부 컴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는데요. 1차전에서 카와이 레너드는 3쿼터 초반까지 26득점을 올리면서 팀은 25점 차까지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슈팅을 던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깊숙하게 들어온 자자 파출리아의 발을 밟고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경기를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퍼스는 레너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레너드는 이후에 파출리아의 움직임이 고의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것 같지 않다. 열심히 수비를 하다 생긴 일이라고 말하면서 덤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17-18 시즌 시작 전에 레너드는 허벅지 부상을 당해 시즌 초반에는 결장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레너드의 복귀 시점이 점점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28번째 경기에서 복귀하게 된 레너드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상대로 16분을 뛰면서 13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게 복귀전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이후 어깨 쪽에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다시 허벅지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재발하면서 무기한 결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즌 후반 시작 전 스퍼스 의료진은 복귀 결정을 내렸지만 레너드 본인은 시즌 아웃을 결정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조용한 성격과 겸손함이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였지만 팀 리더와 슈퍼스타급 선수가 된 이후로는 이 장점이 소통을 단절한 채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단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스퍼스 팬들도 레너드에게 굉장히 실망하는 시즌이 되었고 레너드는 시즌이 끝난 이후에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해서 토론토 랩터스에 트레이드 되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팀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올 시즌 레너드는 맹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토론토의 약한 벤치 멤버와 라우리의 기복 등을 레너드가 안정적으로 메꿔주면서 팀은 동부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너드는 평균 득점 커리어 하이인 26.6점을 기록하면서 정규 시즌 동안 꾸준히 제 몫을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10경기 동안 평균 31.2득점, 8.2 리바운드, 3.5 어시스트
어시스트, 3점슛 성공률 46.6%로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레너드는 플레이오프 활약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난 코트에 나가면 단지 재밌게 놀려고 한다. 라고 말까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카와이 레너드는 다시 한번 NBA 파이널로 팀을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팀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남은 일정이 더욱 기대됩니다.